안녕하세요. 팀터바인 허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유한 팀장입니다. 저희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가 드디어 52회차, 즉 52주차를 맞아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1년 동안 스타트업 위클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컨설팅팀 팀터바인과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우선 투자 유치 소식부터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패션 스타트업 브랜디가 약 21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SNS 마켓부터 쇼핑몰, 브랜드까지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한 곳에 모은 패션 쇼핑의 브랜디는 앱 다운로드 수 660만, 일 방문자 수 39만 명, 월 방문자 수 270만 명으로 MZ세대에게 각광받는 패션 플랫폼입니다. 국내 최초로 실행한 동대문 풀필먼트 서비스인 해피는 사용자 수 700명, 일 출고 수 2.5만 건, 도매상 수 1,500개가 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브랜드는 이번 투자의 핵심이 된 동대문 기반 풀필먼트 사업을 위해 동대문의 본사와 물류센터를 통합한 2,200평 규모의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수요 예측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당일 상품을 발송하는 오늘 출발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도소매 판매자를 위한 온 오프라인 쇼룸을 제공하는 등 동대문을 기반으로 한 물류 공급 체인을 강화한 것입니다. 네, 브랜디는 세계적인 패션 경쟁력을 보유한 동대문 패션 클러스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재화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1인 마켓의 성장과 풀필먼트 경쟁력의 시너지를 통해 브랜디가 독보적 패션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해보겠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여가 액티비티 플랫폼 프립을 운영하는 프렌트립이 60억 원을 추가로 투자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투자로 프렌트립의 누적 투자 금액은 100억 원을 돌파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프렌트립은 2014년 여가와 여행 문화를 혁신해 현대인들의 삶에 생기와 활력을 주고자 창립한 스타트업으로 지난 2016년 3월 앱 서비스 프립을 본격적으로 출시한 이후 누구나 호스트가 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호스트 기반의 액티비티 플랫폼으로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총 4개의 신규 투자사와 기존 투자사였던 야놀자, 디스리 주빌리 파트너스가 참여했으며 프렌트립이 발행한 상환 전환 우선주를 인수하는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렌트립은 이번 6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통해 고객 관리 시스템 개발, 핵심 인력 충원, 온 오프라인 마케팅 등 프립 서비스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가 액티비티 시장의 확대가 명확한 상황 속에서 호스트를 기반으로 새로운 상품이 무궁무진하게 개발될 수 있는 프립의 비즈니스 모델은 타사가 넘볼 수 없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바탕으로 여가 액티비티 시장의 질적이고 양적인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해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소형 창고 플랫폼 큐스토리지를 운영하는 큐비즈 코리아가 4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큐스토리지는 개인이나 기업이 원하는 공간과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하는 물품 보관 서비스 셀프 스토리지를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프롭테크 스타트업으로 2015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1인 가구 및 중소형 사업자 증가로 도심 내 물리적 공간 수요가 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큐스토리지는 공간 임대를 위한 고객의 방문부터 사용 계약, 결제, 입출입, 그리고 공조, 보안 등 사후 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이 고도화된 무인 공간 관리 플랫폼을 통해 운영됩니다. 현재 큐스토리지는 서울시대 총 6개 지점, 1,800여 평의 공간을 확보했으며 지속적인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공유 오피스, 스터디 카페 등 공간 사업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효율적인 공간 관리 플랫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큐비즈 코리아가 이번 투자를 발판으로 국내 셀프 스토리지 플랫폼 및 프랜차이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나아가 국내외 도심형 물류 클라우드 플랫폼으로서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프라이빗 트레이닝 스튜디오 T랩을 운영하는 짐티가 4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짐티는 누적 투자 유치액 총 60억 원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짐티는 PT, 필라테스 스튜디오 브랜드인 T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10평 내외 공간에서 개인을 위한 맞춤형 트레이닝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온라인을 통한 결제와 예약 및 운동 기록, 트레이닝 일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자체 개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짐티는 2018년 2월 판교에 첫 스튜디오를 선보인 이후 현재 수도권 내 총 24개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회원 수 약 1,500명 이상을 확보했으며 공유 오피스 패스트5 및 금융 IT 회사에도 입점을 마쳤는데요. 3월 중에는 짐티가 촉적한 트레이닝 데이터와 노하우, 그리고 구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AI 홈 트레이닝 게임 875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홈 트레이닝의 수요가 높아진 가운데 온라인으로 게임화된 운동 경험을 제공하면서 고객의 건강 점유 시간을 확대해 간다는 구상입니다. 짐티는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임대료를 만회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업계의 관행을 벗어나 트레이너가 고객 하나하나를 위한 운동 처방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폭넓은 연령층의 고객을 위한 운동 접근성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트레이너의 처우를 개선해서 서비스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피트니스 산업의 새로운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양적인 확장이 추가 지점
자금 확보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병인 플랫폼 케어네이션의 운영사인 HMC 네트워크스가 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시리즈 A 투자를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HMC 네트워크스는 케어네이션 개발을 위해 간병인 협회를 인수하고 4년 동안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간병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호자와 간병인을 위한 간병인 중개 O2O 플랫폼 케어네이션을 개발했는데요. 케어네이션은 간병인 플랫폼으로는 최초로 PG 서비스 승인을 받아 카드 결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끼리 각자의 카드를 등록하여 간병 비용을 분할 결제할 수 있습니다. HMC 네트워크스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간병인 플랫폼 케어네이션 개발에 속도를 가하고 7월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고령화 추세가 더욱 빨라지면서 간병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지만 기존 간병 시장은 간병인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고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간병인 협회를 운영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호자와 환자, 간병인까지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탄생한 것인데요. 회사는 케어네이션을 통해 내 가족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간병 서비스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HMC 네트워크스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간병 시장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면에서 경쟁 서비스들과 차별화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업계 1위 규모의 간병 회사를 운영하는 만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도 퍼스트 무버로서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요 뉴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관련 기관과 협업해서 채무자 회생법상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와 이행보증을 결합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4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패키지형 금융지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번 지원 체계는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회생기업에 필요한 3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서울보증은 공동융자금을 지원받은 회생기업에 대해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250억 원 규모의 무담보 이행보증을 우대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은 2에서 5%대 저금리의 신용대출, 무담보 특별보증 등 우대 조건이 적용되며 회생기업에 대한 신속 지원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융자 및 보증 약정 등 제출 서류를 최소화하고 기업 평가 및 지원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키로 하였는데요. 또 중진공은 회생자금 융자 외에 회생 컨설팅 지원을 통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부터 회생 인가 단계까지 회생 계획서 작성 등 회생 절차 대행과 전문가 자원도 지원합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료를 내려주거나 면제해주는 등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부담을 나누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기부를 필두로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협업해서 이 추운 계절이 끝날 때까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나눔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우아한형제들은 3에서 4월간 배달의 민족 입점업체 14만여 곳에 광고료 일부 환급을 포함한 3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들을 위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본격화한 3에서 4월 광고료의 절반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한 업소당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으로 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업주들은 3월 울트라콜 오픈리스트 이용 금액의 50%를 최대 15만 원까지 4월 말에 업소 계좌로 돌려받게 됩니다. 오픈 서비스 도입으로 수수료 모델이 확대되는 4월에도 오픈 서비스 이용료와 울트라콜 광고료의 50%를 최대 15만 원까지 5월 중순경에 계좌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번 3에서 4월 광고료 50% 지원으로 약 250억 원이 소상공인들의 통장에 입금됩니다. 네,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진 소상공인들로서는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반으로 줄을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외에도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식사 지원에 나섭니다. 바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3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는데요. 이 돈은 배민 쿠폰 60만 장을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취약계층 1만여 명이 30일간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배민 쿠폰은 계약 지연으로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과 식사 준비에 곤란을 겪는 장애인 등에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방역과 진단,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식료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아한형제들은 20억 원을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하기로 했는데요. 기부금은 의료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식료품을 전달하는 데 쓰입니다. 네, 역시 스타트업 업계의 마트형답게 내딛는 행보 하나하나가 기업들의 모범이 되는 우아한 형제들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긴급 지원 대책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큰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와 공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처 통합공고로 총 상금 15억
8천만 원이 걸린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 경진 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20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에 시작된 도전 K-스타트업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중기부가 부처 합동으로 진행하다가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특허청 등 3개 부처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경기도의 2개 지자체와 3개의 민간기관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이번 행사는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8개 예선리그, 본선 및 결선과 왕중왕전을 거쳐 20팀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왕중왕전은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인 컴업 2020에서 진행된다는데요. 중기부는 기존의 혁신 창업리그, 여성리그 외에도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유망 창업자를 발굴하는 별도의 AI 리그를 신설 운영하고 본선부터는 총괄 운영하게 됩니다. 2020년에는 창업 분위기 확산과 유망 창업자 발굴을 위해 총 상금이 15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천만 원이 증액되기도 했는데요. 상장은 참여기간 확대 및 최우 수상 신설 등 전년 대비 3점이 늘어나 대통령상을 포함해 총 29점이 수여됩니다. 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자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 게시된 통합 공고문과 예선리그 참여기관별 세부 모집 공고 확인 후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까 국내 최대의 스타트업 대회인 만큼 많은 참가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창업허브가 센터 입주기업을 4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서울 창업허브는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10개사 내외를 선발하며 선발기업은 5월부터 서울 창업허브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최종 선정 후에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2개월 이내로 서울 창업허브로 이전해야 하며 접수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제한은 없으나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증은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 창업허브는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중소기업 지원기관 SBA가 운영하는 창업 보육기관인데요. 2017년 개관한 이래로 상호 공간 및 교육, 투자 연계, 해외 진출 지원 등 각종 지원 서비스를 민관 전문 기관들과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서울 창업허브는 온라인 사전 입주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자세한 내용은 서울 창업허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기업들의 참여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안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